안녕하세요. 전기기능사 필기시험. 이거 혼자 공부하시려면 정말 막막하실 때가 많죠. 특히 뭐 전공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신 분들은 더 그럴 텐데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그중에서도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딱 중심으로 해서요.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,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그 삼상 교류회로에서 부하 결선 방식인데요. 구체적으로는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내용이에요. 오늘 저의 목표는요. 그냥 공식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변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문제가 어떻게 꼬아 나오든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딱 고를 수 있게 그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이 Y-델타 결선 변환하고 임피던스 관계는요, 전기기능사 필기에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근데 또 이게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, 그 배경도 살짝 보고 또 무엇보다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공식,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개념만 제대로 잡아도 관련 문제 몇 개는 그냥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공유해주신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에 나오는 핵심 문제부터 보죠.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부하의 결선 방식에서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였을 때 임피던스는 하고 보기가 4개 주어졌어요. 1번 Z 델타는 루트 3 ZY, 2번 Z 델타는 루트 3분의 1 ZY, 3번 Z-델타는 3ZY, 4번 Z-델타는 13분의 1 ZY. 여기서 Z는 임피던스고 아래 첨자 델타랑 Y는 각각 델타, Y 결선 방식 나타내는 거죠. 저도 이거 전기 공부할 때 보니까 루트 3이랑 3이 진짜 자주 나와서 뭐가 뭔지 엄청 헷갈렸거든요. 이 문제 정답은 뭔가요? 그리고 왜 그런 거죠?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진짜 많은 수험생분들이 바로 그 루트 3하고 3 사이에서 혼란을 많이 겪으세요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.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할 때 각상의 임피던스는 정확히 3배가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3번, Z 델타는 3ZY입니다. 여기서 ZY는 Y 결선일 때 한상 임피던스고 Z 델타는 이걸 등가적인 델타 결선으로 바꿨을 때 한상 임피던스를 말하는 거죠. 아하, Z-델타는 3ZY.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딱 떨어지네요. 근데 왜 하필 3배예요? 루트 3이 아니라요? 이유를 조금만 더 알 수 있을까요? 물론 시험에선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유를 알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. 네, 그것도 궁금하실 수 있죠. 깊이 들어가면 회로 이론 증명이 필요한데요. 개념적으로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. 그 Y 결선하고 델타 결선에서 각 부하, 그러니까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. Y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잖아요. 그리고 선전류는 상전류랑 같고요. 근데 반대로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랑 상전압이 같고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결선이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선간전압과 선전류 관계가 같아 보이도록 등가적으로 만들려면 내부의 상임피던스를 조절해야 하는데 그때 딱 Y결선 임피던스 ZY보다 델타 결선 임피던스 Z델타가 정확히 3배 커야 하는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서 3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직관적일 수도 있겠네요. 와, 그렇군요.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데요? Y결선이랑 델타 결선에서의 전압, 전류 관계 차이가 결국 임피던스 변환에서는 3배라는 결과로 딱 이어지는 거군요. 근데 물론 지금 당장 시험을 위해서는 Z-델타는 3ZY 이 공식을 확실히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요. 그래도 이렇게 배경을 살짝 아니까 공식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배경 이해가 분명히 공식 암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그럼 이 공식을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써먹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? 객관식 문제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그냥 Z델타는 3ZY 이 형태 자체를 고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
Y 결선된 부하의 각상 임피던스가 10옴이다. 이걸 등가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 각상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?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? Z 델타는 3ZY 공식 쓰면 되니까 ZY가 10옴이면 Z 델타는 3 곱하기 15? 35옴? 맞죠? 정확합니다. 아주 간단하죠. 네.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. 임피던스라는 게 그냥 저항 R값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리액턴스 X 성분을 포함하는 복소수 Z는 R 플러스 JX 형태일 수 있잖아요. 여기서 J는 허수단이고요. 기능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복소수 형태 임피던스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. 아, 맞다. 복소수 임피던스. 맞아요. Z는 R 플러스 JX 형태로 자주 봤어요. 그럼 만약에 Y 결선상 임피던스가 ZY는 6 플러스 J8 오메가 이렇게 복소수로 나오면요. 그럼 델타 결선 임피던스 Z 델타는 어떻게 계산해요? 실수부랑 허수부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? 아니면 뭐... 좋은 질문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Z-델타는 3ZY라는 이 공식이 임피던스 크기만이 아니라 복소수 값 전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수부, 허수부 각각에 그냥 3을 곱해주면 돼요. 따라서 ZY는 6 플러스 J8 오메가라면 Z-델타는 3 곱하기 6 플러스 J8 해서 36 플러스 J38, 즉 18 플러스 J24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. 복소수 계산이라고 해서 뭐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전체 값에 3 곱하면 끝입니다. 와, 완전 명쾌한데요. 복소수 형태 나와도 당황 안 하고 그냥 전체에 3배 해주면 되는군요. 아, 이 점도 진짜 꼭 기억해야겠어요. 실수부 따로, 허수부 따로, 뭐 루트 3배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완전 틀리겠네요. 네, 오직 3배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군요. 그렇습니다.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무조건 3배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. 만약 반대로요.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변환할 때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될까요? G 델타 이퀄 3GY였으니까 이 식을 G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양변을 3으로 나누면 GY 이퀄 G 델타 나누기 3. 그러니까 GY는 3분의 1 G 델타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델타에서 Y로 바꿀 때는 임피던스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가요? 빙고! 정확합니다. 네,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변환할 때는 임피던스가 3분의 1배가 됩니다. GY는 3분의 1 G 델타이죠. 시험 문제에서는 Y에서 델타로 가는 걸 물을 수도 있고 델타에서 Y로 가는 걸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관계를 다 알아두는 게 중요하긴 해요. 근데 사실 G 델타 이퀄 3GY 이것만 확실히 외워두면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항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. 뭐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. 중요한 건 기준을 딱 잡는 거죠. Y에서 델타로 갈 때 3배 커진다.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Y에서 델타로 갈 때 임피던스 3배 증가, G 델타 이퀄 3GY. 이것만 확실히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반대는 필요할 때 유도해서 쓰면 되겠군요. 아까 봤던 그 문제 보기에도 G 델타 이퀄 13분의 1 GY 이게 4번 보기였죠? 나 뭐 G 델타 이퀄 루트 3분의 1 GY 2번, G 델타 이퀄 루트 3분의 GY 1번 이런 함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어요. 네. 그렇죠. 이제 그런 함정 보기에 안 흔들리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변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전력과의 관계예요. 혹시 같은 전압을 공급할 때 Y 결선이랑 델타 결선 중에 어느 쪽이 전력을 더 많이 쓸까요? 임피던스랑 전력 관계, 그 P 이꼴 V제곱 R이나 P 이꼴 I제곱 R 같은 식을 생각해 보시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요. 전력 P는 V제곱 나누기 Z.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같은 전압 V에서 임피던스 Z가 작을수록 전력이 커지겠네요. Y 결선 임피던스 ZJ와 델타 결선 임피던스 Z 델타의 3분의 1이니까. 그럼 Y 결선일 때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하는 건가요? 잠깐만요. 근데 이게 선간전압 기준이에요. 상전압 기준이에요. 아, 여기서 또 헷갈리네요. 아, 좋은 지적이세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부하 소자를 가지고 Y 결선을 하냐, 델타 결선을 하냐에 따라서 소비 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일한 임피던스 Z를 3개 가지고 Y 결선을 할 때랑 델타 결선을 할 때를 비교하면요. 델타 결선을 하면 각 쌍에 성관전압이 바로 걸리거든요. Y 결선에서는 상전압이 성관전압 루트 3만큼 걸리고요.
그래서 결과적으로는 Y결선일 때보다 델타 결선일 때 3배 더 큰 전력을 소비하게 돼요. 즉, P 델타는 3PY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. 이게 아까 배운 임피던스 등가 변환 Z 델타는 3ZY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. 이건 동일 소자를 어떻게 연결했냐의 차이인 거죠. 아, 그렇군요. 와, 이건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네요, 진짜. Y델타 등가 임피던스 변환 관계, Z델타는 3ZY랑 동일한 부하를 Y 또는 델타로 결선했을 때의 전력 소비 관계, P델타는 3PY. 이게 다른 개념이라는 것. 와, 오늘 정말 많은 걸 명확하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공식 하나 외우는 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데요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구분하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. 다시 돌아와서 그 공유해 주신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Y결선은 별 모양, 델타 결선은 삼각형 모양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하면서 Z델타는 3ZY 공식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참고 자료로 다른 블로그나 위키백과 링크도 있던데 더 깊은 이론이나 수학적인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걸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. 하지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핵심 내용들, 즉 Y에서 델타 변환 시 임피던스 3배, Z델타는 3ZY, 델타에서 Y 변환 시 임피던스 3분의 1배, ZY는 3분의 1 Z델타, 그리고 이게 복소수 임피던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, 이걸 확실히 알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오늘 저희 목표는 딱 시험 합격을 위한 실전 지식 습득이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삼상 교류 부하를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면 각상 임피던스는 몇 배? 3배. 네, 3배가 된다. 공식으로는 Z델타는 3ZY. 둘째, 그럼 반대로 델타 결선에서 Y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면 임피던스는 3분의 1배. 그렇죠. 3분의 1배가 된다. 공식 ZY는 3분의 1 Z델타. 셋째, 이 관계는 임피던스가 복소수 Z는 R 플러스 JX 형태일 때도 실수부, 허수부 구분 없이 전체 값에 그대로 적용된다. 맞죠? 네, 맞습니다. 넷째, 그리고 아까 강조해 주신 거, G. 동일한 임피던스 소자를 Y 또는 델타로 결선했을 때의 전력 소비 비율, P 델타는 3PY와는 다른 개념이다. 혼동하면 안 된다. 와,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. 네, 이 내용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Y델타 임피던스 변환 관련 문제는 이제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. 시험장에서는 진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. 이런 기본 개념 문제는 보자마자 탁 답을 찾고 넘어가서 다른 좀 어려운 문제에 쓸 시간을 벌어야 해요. 맞아요. 시간 절약이 진짜 중요하죠. 그럼 이 지식이 당신의 시험 준비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바로 관련 문제가 객관식 보기로 나오든 간단한 계산 문제로 나오든 간에 Z델타는 3ZY와 ZY는 3분의 1 Z델타라는 명확한 관계를 아니까 그 루트 3 같은 함정에 안 빠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. 복소수가 나와도 당황 안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남은 건 꾸준한 연습뿐이에요. 아는 것과 또 문제를 직접 푸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요. 기출문제나 문제집 같은 걸로 오늘 배운 Z델타는 3ZY 공식을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한번 적용해보세요. 예를 들면 델타 결선 부하상 임피던스가 95옴일 때 등가 Y결선 부하상 임피던스는 답은 35옴이겠죠? 또는 Y결선 부하상 임피던스가 O-J55옴일 때 등가 델타 결선 부하상 임피던스는 15-J15옴이겠고요. 이런 문제들을 좀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Y결선과 델타 결선 간 임피던스 변환이라는 이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단골 출제 개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. Z델타는 3ZY, 이 공식 하나에 숨겨진 의미부터 적용법,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관련 문제는 정말 자신감이 좀 생기셨을 거라 믿습니다. 꼭 복습하고 문제풀이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네, 잘하셨습니다.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합격에 정말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마지막으로요.
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오늘은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 변환 관계를 주로 봤잖아요. 그렇다면 Y결선과 델타 결선 각각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그리고 선간전압과 상전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? 이 전압과 전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늘 배운 임피던스 변환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전력 관계까지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.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꾸준히 노력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.